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책입니다. 18밤 그러니까 어젯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8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송영길의 영장 발부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유 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송영길에게 돈 1억 원을 준 사업가가 검찰 조사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새미치 됐습니다. 오늘은 좀 듣기 싫은 말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매일경제 1면에는 아주 눈물겨운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MBC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죠. 투잡 뛰는 사장님. 그 제목의 기사 아래 반지하 사는 20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생의 현장입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총선이 불과 4개월 남았는데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주말 갤럽이죠. 31%를 기록하고 그리고 부정평가가 그 2배인 62%라는 말입니다. 같은 날 이 조선일보 주말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가달라는 장부성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교수죠. 칼럼은 윤 대통령이 12월 6일 부산 국제시장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 회장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기업 총수들과 함께 쭉 나란히 한 줄로 서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거론을 한 뒤에 이렇게 질타합니다. 화면을 보다가 낯이 뜨거워서 꺼버리고 싶었다. 지금이 권위주의 독재 시절인가?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병풍처럼 도열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가며 평소엔 입에 대지도 않았을 떡볶이 어묵 등을 열심히 먹고 있는 총 몇 줄 합계 1000조 원에 달하는 그룹 총수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장부성 교수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월마트, 아마존, 엑슨모빌, 애플, 버크셔 해스웨이 그리고 구거리 총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핫도그를 먹으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일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았겠죠. 칼럼에서 쓴 대로 선진 민주정 중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병풍 취급을 당하는 나라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이처럼 한 줄로 세우고 있습니다. 장부성은 다시 묻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인들을 줄 세워 떡볶이를 먹여가며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뭘로 알고 있는 건가?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뭘로 알고 있는 건가?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장부성의 칼럼을 읽다가 뜨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반카르텔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른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전 고검장을 보니 검찰 퇴직 후 지난 10년간 재산이 12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사장쯤이면 모를까. 대한민국 월급쟁이 중에 이렇게 재산이 급속히 느는 사람이 있나? 법조 카르텔 덕을 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정관용으로 번 돈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전 고검장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에게 과연 보수란 무엇인가? 참 장부성 교수가 간이 큰 걸까요? 윤 대통령에게 보수가 무엇이냐고 계속 따져 묻는 것은 당신은 보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이 나라가 망한다면 포퓰리즘과 부패 때문일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 중에 최악은 바로 정관여우입니다. 정관여우를 얻은 결말이 정관여우를 통해서 어떤 결말을 맺더라도 그 결말이 설사 정의와 일치한다고 해도 정관여우는 사악한 것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관여우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름이 끝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인가? 자유와 공정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맞나?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뭘로 알고 있는 건가?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길은 난망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한동훈,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할 때 적어도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용산의 뜻이라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불러서 나를 밟고 가라, 이 한마디를 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밟고 가라. 그렇지 않고 비대위원장 말 한마디에 용산이 또 벌컥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바꿀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길은 난망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개 궁금한 사실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요일, 그러니까 17일 산업부 장관 후보에 안덕근 통상교수 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산업부 장관 바뀐 지 석 달 됐습니다. 지난 9월 취임을 한 박문규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과 석 달 만에 장관을 교체하고 그 인선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나마 그 인선을 발표하는 것도 미국처럼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세우고 떠나는 사람을 세우고 그 인선을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통상교수 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한 사람은 산업부 장관을 석 달 만에 교체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그게 좀 아픈 분야다. 요새는 정치 분야가 워낙 우리나라의 두뇌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라고 할 건 없다고 본다. 이분 우리나라에서 국어 공부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기현 미스터리에 사유했습니다. 김기현 미스터리. 오죽하면 홍준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겠습니까? 참 슬프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눈치 보며 거취를 결정했다니 될 때도 그러더니 50시대도 아닌데 50도 아닌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거취를 결정했다는 대목은 정말 아픈 대목입니다.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벌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입니다. 국민의힘 주류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를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장 진보좌파 언론들은 총선 앞 검찰 전면 배치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김기현이 떠나자 남은 김기현 체제 당 지도부가 가장 열렬하게 새 권력 한동훈에 적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위원회 중에 김기현 대표가 쏙 빠져나가자 남은 최고위원들이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목을 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일보에는 이런 기사까지 떴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떠난 뒤 그와 함께 활동하던 지도부 인사의 변신이 놀랍다는 말이 나온다.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한동훈 추대론을 맨 앞에서 외치는 이들이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친윤 주류의 집단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된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장예찬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한동훈을 밀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야당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새롭고 젊은 리더십, 강하고 스마트한 변화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경륜이 있다는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이 야당 앞에서 꼼짝 못하고 실수하는 꼴이 많았다. 차라리 지금 스마트한 한동훈 장관은 어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는 김웅기 라디오에 나가 한동훈 추대론을 북한 김주의 세습에 비유를 하자 싸가지가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역시 청년이죠. 이 김병민 최고위원도 한동훈 추대론에 적극적입니다. 그는 15일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지도부 중에 추대론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18일엔 김병민이 이런 표현까지 썼더군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다. 아니, 언제는 당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냈습니까? 물러난 김재원 대신에 최고위원이 된 김석기도 추대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가 15일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한 장관은 이재명과 대비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지만 괜찮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이 임명한 김성훈 여의도 연구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그가 어중에서 한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삼고초려해서 모셔야 한다. 왜 이들이 이처럼 한동훈에 열광할까요? 한동훈이 예정된 새 권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같은 일사불란한 집단적 한동훈 밀어주기는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인터넷판에서 김기현 나가자 한동훈 미는 김기현 지도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김기현 지도부 핵심 의원 중에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는 이는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밖에 없다며 그가 추대론의 배우라고 썼습니다. 한동훈 추대론의 배우가 이철규다. 그 말은 뭡니까?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규가 한 장관을 물밑에서 밀면서 추대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바다다. 자, 그런데 이철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다고 밀어치겠냐? 반대 여론 때문에 그가 당으로 안 올까 봐 걱정이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비윤계를 포함해서 좀 경험이 많은,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반대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처음엔 거의 모든 언론이 한동훈은 이러면 이번 주 사표를 내고 국민의힘의 입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보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도한 몇몇 신문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어충에서 의원들 대다수와 원외 당협위원장 대다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당 안에서 이 원로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자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교체에 관해 당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살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할 수 있다는 말까지 있었지만 주말 동안 다시 또 한동훈 추대론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 나온 여권 관계자의 말이 이랬습니다.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우면 물이 끓는 것처럼 당원들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불을 피우고 있으니 나오게 돼 있다. 결국 한동훈 대세론을 위해 어제 18일 열린 원내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 이 회의에서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생각처럼 만장일치 통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대신에 역할을 하는 전국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원내대표인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죠. 윤재욱이 17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내 총리를 모으고 노견에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한동훈이 국민의힘 혁신의 상징이 될까요? 그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이미지에다가 검찰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되기가 십상입니다. 차기 주자로 클 수 있는 인물을 여당의 총선 얼굴로 내세우는 것은 자칫 야당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아바타를 다시 당대표를 만들어 본들 그 선거가 되겠느냐. 아주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한동훈 아니라 그 누구와 나서도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듭니다. 최재형도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에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까지 오면 국민은 검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틀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선택 세 번째 권력 공동 창당 대회라는 게 있었죠. 그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금태섭 신당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들이 대부 김종인은 그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솔직히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뿐 업무를 꾸민다거나 협잡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동훈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절대로 업무를 꾸미거나 협잡을 할 정도로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인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당에서 비대위원장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다. 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도 사실은 전국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그는 여당에서도 박근혜 비대위원을 지냈죠. MB 시절에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거쳐 야당인 자유한국당 때도 비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가히 이념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비대위원장 전문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고 할까요? 그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에도 제가 동의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불러서 나를 밟고 가라.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김종인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비대위원장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념이나 철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당적을 바꾸고 온 그다운 말입니다. 자, 기자들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인가? 라고 묻자 그는 아주 우문우답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멋대로 할 수가 없는데 비대위를 만들어 뭘 할 것인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무 계획도 못하고 끝낸 것과 비슷한 것이다.
글쎄요, 인류한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 그 정도 문제를 일으키라고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이제 친윤 일색으로 비칠 것입니다. 야당의 검찰공화국이라는 공격이 먹히될 여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를 밖에야 왜 혁신한다면서 그 난리를 친 것입니까? 좌파신문인 경향신문이 토요일자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여권 쇄신은 공연물이다. 어쨌든 모든 언론은 하나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당은 친윤 일색으로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추대론에 적극적인 언론마저도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정권이 부각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점을 걱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동훈이 등판하자마자 야당에게 정치적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자 18일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마다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당 전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몰아가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마다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18일 열린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도 사실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언론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깜짝 놀랄 뉴스였습니다. 그는 한동훈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입니다. 당내 비토 분위기가 크다면 입당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내가 꼭 필요해서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이 한동훈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은 지금 자신이 엄청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무대에 오르는 것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이면서 한편 안팎의 적에게 자신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언론은 하루 만에 바뀐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유동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이 사퇴할 때에도 곧바로 장관을 지명하기보다는 일단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인선에 신중을 기울이는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후임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 생각에, 계획에 원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2차 개각의 타임라인에 끌려갈 필요가 없고 책임자 물색에 더 신중해야 한다. 자, 민주당 얘기로 슬쩍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은 독주하던 이재명이 비명계의 반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계는 지금 뭉치기는커녕 찢어지는 중입니다. 이낙연 신당로는 지금 비명계 연판장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말입니다. 이재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가 대세론으로 확산하는 여당을 향해 고문위까지 그랬습니다. 그 여당을 향해서 친윤 사당화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두고 집권 1년 7개월 만에 지도체제가 5번이나 바뀐 비상식적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이다.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친윤 사당화라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사당화라면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바로 그 비판입니다. 당연히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사랑화를 비판하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까지 시도하는 마당에 이재명의 말은 누구서 침뱉기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발언이 나온 바로 이날 민주당 친명 인사들은 이낙연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앞잡이라는 격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선 이재명 친이다라 불리는 원외 조직인 대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낙연에 대한 집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모욕한다. 그래서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라고 하니까 제가 또 빵 터졌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 뺏어간 초선 강덕구 의원은 이낙연을 윤석열 정권이 앞잡이로 부르며 최소한의 양심과 명분을 안다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양희 원영은 영화 서울의 봄을 거론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낙연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반란군의 힘이 돼주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초선 의원들은 이날 또 이낙연을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강덕구, 강준현 그리고 이소영 등이 주도를 한 그 연판장에는 18일까지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무려 117명, 그러니까 70.1%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팬카페 등에서 연명한 의원들 명단을 실시간으로 계속 올리자 적지 않은 의원이 드럽게 이름을 올린 겁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책은 뒷전이며 오로지 권력욕만 넘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이 조추송 신당이라고 그러죠. 조국, 추미애, 송영길이 추진하는 신당. 그런 신당들에 대해 침묵을 하던 민주당이 이낙연을 향해서는 유독 격한 비난을 퍼붓자 당내 일각에서는 자주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이 말입니다. 공천을 앞둔 시점에 연판장에 이름을 올려 이재명 팬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게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 참, 이런 분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사태를 두고 금태섭은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 사태와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가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 출마하려고 할 때 초선 의원들이 반대 서명한 것이 있지 않았나. 양쪽이 똑같다. 그 당시 정청래는 나경원 괴롭히기가 도를 넘었다고 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당인데도 우리를 쏟아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연판장 사태에는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한 조기숙이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 해오는 침묵이나 계속하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그 양심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